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나쁨으로 예보된 가운데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고 강우량은 5mm 안팎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건조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서해 앞바다의 물결은 2m가량으로 잔잔하겠습니다. 고창 일반 산업단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산단과 관련해 새로운 윗선을 쫓는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고창 일반 산업단지 감리단장 61살 이모 씨와 전 담당 공무원 58살 안모 씨, 현장 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담당 공무원인 50살 안모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재진을 피해 다니던 안 씨는 공사에 들어가는 흙을 빼돌리고 시공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죄송한데 카메라를 꺼주시면 좋겠는데. 윗선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산업단지와 관련해 또 다른 윗선을 쫓는 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입건한 현 공무원 안 씨와 감리단장 이 씨는 이번 사건에도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안 씨와 이 씨의 기록물 등을 분석해 고위 공무원과의 연관성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 역시 건설업체에 돈을 요구한 의혹이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면서 산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자원순환 특화단지의 절반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을 들여 만든 산업단지인데 대책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소각장 옆에 만들어진 자원순환 특화단지. 전주시가 재활용 산업을 키우겠다면서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한 지 12년, 준공을 마친 지도 3년이 넘었지만 절반가량의 산업단지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단지 조성에 들인 돈은 205억 원, 반면 입주기업 5곳이 그동안 낸 임대료는 보증금을 포함해 6억 원가량. 전주시는 폐수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205억 6천여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이자가 전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행정을 좀 잘못하고 있다. 그동안 입주 의사를 밝혔다가 포기한 업체가 10여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4개 업체가 1년 가까이 입주 계약과 공장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 불황에 따른 자금 순환의 어려움과 생산에 필요한 해외 장비 도입 지연, 국외 원료 공급 수입 절차 이행 및 국내 원료 공급처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공급 등 입주 활성화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주입식 암기 위주 교육이 아닌 놀이와 체험을 통한 교육 과정으로 바뀌었는데요. 초등 성장평가제와 맞물려 학교 현장의 호응도 높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처음 맞는 국어 시간.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그림과 글자를 연계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에 재밌는 놀이를 접목하다 보니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합니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은 한글 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됐습니다. 연간 한글 교육 시간이 60시간으로 늘었고 기계적인 받아쓰기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수학책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스토리텔링을 대폭 줄였습니다.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1, 2학년은 주입식 암기 위주 교육이 아닌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학습량이 일단 많이 줄었고 아이들이 생활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교과서가 이루어져 있어서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개정 교육과정 내용으로 개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종전과 비교해 270쪽이 줄었고 체험활동을 통한 안전교육도 확대됐습니다. 아이들을 주입식 공부로부터 해방시키는 새로운 교과서의 도입은 초등 성장평가제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등수를 매겨서 서열화시키는 이런 평가를 벗어나서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어떤 성장과 발달을 들여다보면서 그 아이가 진정으로 이제 배우고 익히고 이것을 삶에 할 수 있는.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에 초등 3, 4학년과 중고교 1학년, 2020년에는 초중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이번 주 각 정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시작됨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전북을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당의 경선이 시작됨에 따라 현장 투표가 시작되는 22일 수요일에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전북을 찾고 문재인 후보는 오는 23일에 전주에서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26일에 당의 전북 경선이 열림에 따라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등 경선 후보들이 이번 주에 전북을 찾아 대선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실무심사에 에코시티 등 도내 신도심 지역 학교 신설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신설학교 대상은 전주 에코시티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전주 만성지구와 군산 은파지구의 중학교 등 모두 4군데입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한 달간의 실무심사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타당성과 합리성, 경제성 등을 따져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12년에 군산 미군과 주기장 활용을 합의하고도 5년째 민간 항공기 증편에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2012년 6월에 군산공항의 민간 항공사 운항을 하루 최대 10회로 늘리고 공항터미널 구역에 항공기 2대의 야간 주기가 가능하도록 미군과 합의했지만 아직도 군산공항에서 오전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군산공항 탑승률이 86%로 높은 편이라며 항공사에게 군산공항의 오전 시간 운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유망국가의 시장 개척단이 파견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본부는 현재 농식품 수출이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최근 사드 사태와 같은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자 오는 5월부터 12개 팀의 민관 합동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개척단은 인도, 브라질 등 5개국을 최우선 전략국가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미얀마, 캄보디아 등 15개국은 차순위 전략국가로 선정해서 계속 공략할 계획입니다. 전북 10번째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된 완주군 고산면의 종합마을이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마을은 회관 옥상에 15k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고 20가구는 신재생에너지, 54가구는 LED 등이 설치돼 마을의 90%가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남원 공설시장에서만 실시해온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을 인월시장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 15명으로 구성된 희망복지 상담실은 복지 상담은 물론 의료와 일자리, 주거 분야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 보건소가 최근 전남 영광 법성포구 바닷물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나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다음 달부터 매주 한 차례씩 비브리오 폐혈증균 검사를 실시합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